네, 안녕하세요. 네, 한통령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캣님, 아이고, 예, 저 왔어요.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캣님. 또 오랜만에 오신 기념으로다가, 음, 또 슈퍼챗을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힘이 됩니다, 캣님. 음. 그 방송을 갖다가 제가 이렇다 할 방송을 7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킨다고 그랬고 한통용 방송도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이니까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킨다 그랬는데 대개 보면은 이렇다 할 방송이 조금씩 길어져 갖고 시작하는 시간이 한통용 방송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4년 10월 30일 방송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메시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고맙습니다.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그 여기 사진을 보면 그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마이크 잡고 있는 그 큰 사진은 요게 이제 그 공개로 기자회견 한 겁니다. 취임 100일 기념으로 해서 기자회견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한 거는 거기 뭐 여기 뭐 위드훈이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시겠죠. 그 지지자들이 그 100일을 기념 100자 뭐 I love you 한동훈 뭐 이런 뭐 각종 선물 뭐 화환 오늘 화환도 뭐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아주 적극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날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캣님, 대박 나시라용. 예, 감사합니다. 대박 기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캣님 말씀대로 대박도 대박이지만 꼭 뭐야,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차기 21대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할 거.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꼭 여러분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는 그 수구 세력의 그 논리들이 정말 이상한 논리가 많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욕하고 까대는 그런 뭐 근거래도 되고 그러면 조금 뭐 이해가 되고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그냥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무조건 그냥 한동훈 나왔다 이름만 나왔다 그러면 욕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할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대로 좀 확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오늘 정말 많은 팬들 한동훈 대표가 여기 가운데 있죠. 그냥 길거리인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갖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참 그 소박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소박하고 털털하고 성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할 때는 뭐 굉장히 깐깐하고 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그냥 소박한 그 뭐야 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다. 자, 한동훈 대표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뭐 오늘 뭐 모든 언론에서 이걸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예. 자, 취임 100일을 맞아갖고 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11월에 매듭을 져야 된다. 그게 왜 그러죠?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11월 15일이면은 이재명에 대한 실질적인 그 최종 판결이 나오잖아요. 1심 최종 판결. 그다음에 또 5일인가 10일 후에 또 최종 판결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뭐야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그동안 범죄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었네.' 하고 현타를 맞아 갖고 많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국힘으로 들어올 환경이 되면 국힘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미리 토양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 판결 나기 전에 역시 국힘의 한동훈의 리더십 그리고 국힘의 어떤 문화가 역시 맞구나 하고 이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흡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다 그냥 아연질색 좌절 뭐 이렇게 해 갖고 완전히 그 보수에서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다. 그 여론조사 보면은 명확히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보수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뭐 부산, 울산 뭐 이런 부울경 쪽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그냥 반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그 지지하는 쪽이 뭐 25%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59%예요.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반대가 두 배가 된다는 거지. 두 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서울이고 경기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뭐 세 배, 네 배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명확하게 박았습니다. 이거 그 15일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 김 여사 관련 문제 해결해야 된다. 또 특별감찰관 지금 이제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관철될 것이다. 뭐 과정이야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겪겠지만 관철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뭐 출마하겠냐. 아직 뭐 확정은 안 되죠. 아니죠. 이번에 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갖고 누가 이제 배지를 잃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보궐선거를 내년 4월에 하는데 그래서 그건 뭐 개인 차원에서는 생각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권 재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 나 한동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채널 A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갖다가 그냥 아침에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그래서 아침에 그냥 풀로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갖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갖고 뭐 그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 이런 겁니다. 취임 100일 맞은 한동훈 뭐 김건희 여사 언급했다. 특별감찰관 의총 갈등 속에 있지만 한동훈은 관철될 것이다. 그다음에 특별관찰관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그다음에 보궐선거 질문에 대해서 개인 차원에서 생각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한동훈 그 대표에게는 그냥 항상 솔직한 것 같아요. 평원님, 반갑습니다. 정무 감각이 최고 빠른 한동훈. 노태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캐세라님, 이건 뭐야? 신원 서판인가요? 예, 한동훈. 예. 그 다음에, 안희자님, 한동훈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거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친한과 친윤들이 지금 의견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변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김정욱 최고위원도 곧 김연사 사과 믿기가 추석 전후 검토했다가 유야무야 된 거 아니냐. 자, 이게 강명구가 또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 문제 종합 대안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재원 지금 사과하면 안 된다. 분노가 더 커질 수가 있다. 끝까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뭐야 이런 김재원, 김민전 그다음에 뭐 권성동, 뭐 이철규, 홍준표 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김건희만 열심히 빨아대고 김건희만 자기가 커버쳐주면 자기 자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경호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취임 100일을 맞이해 갖고 페이스북에다가 1, 2, 3, 4, 5, 6 번호를 매겨가면서까지 그 10번까지 해갖고 자세하게 자기가 그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네. 그 연설을 듣고 아침에
그 기자회견 하는 거를 갖다가 듣고 또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갖다가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걸 갖다가 함께 나눠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님, 금은이로부터 핸드폰 빼앗으면 살균사건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로 통화를 지금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뭐죠? 허연아, 그 뭐야 야당 대표하고 해갖고 1시간 이상 하소연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김건희 여사의 그 핸드폰을 뺏어야 된다 이제는.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공중전화로 전화할 거다. 해체체님 민주당에 기울여 있던 중도층을 잡아 확장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틀집이들과 틀딱들 광란 부리는 거 보면 중도들이 국힘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알지 않을까요? 지금 그 국힘 내부에서 이 수구 세력, 김건희를 빠는 세력과 그 다음에 개혁하려는 이 세력,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친 세력이 지금 치열한 그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아니 좌파들도 아는데 중도층이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선거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61%가 결국 한동훈 보고 찍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뭐 후보를 보고 찍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범죄당에서 그 단일 후보를 세웠잖아요.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총력을 기울였고 한동훈도 총력을 기울였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동훈을 봐서 결국은 61%의 그 지지율 얻고 구청장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그 유튜브나 뉴스 기사를 갖다 모니터링해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그 20%가 왜 20%냐?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를 막고 있다. 지금 누가 막고 있느냐? 한동훈이 막고 있다, 그거를. 그런 기사가 아주 대놓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널들도 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각종 방송에 나와갖고. 예, 그 훈이사랑님, 예. 허은아, 허은아한테 한 대표님 욕만 했다던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좀 점잖게 많이 섭섭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1, 2, 3, 4, 10번까지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라고 그랬죠.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0달, 당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판이 커져서 당대표 중간평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곡성 주민들께서는 다음엔 한번 찍어주겠다, 자주 와달라고 하셨는데 보수여당 대표가 곡성을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이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22%의 차이로 61% 득표했지만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북한 대남방송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차근차근 채워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위원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그 보궐선거의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힘이 잘해서 찍은 게 아니다. 그게 그 강화도도 그렇고 금정구도 그렇고 국힘이 잘해서 찍은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한테 숙제를 준 거다. 이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볼 테니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갖고 개혁을 해달라.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은 거다. 그래서 압승을 할 수 있었다. 지금 그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정확히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금정구가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금정구가 안 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 용산도 물론 안 될 줄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왜 용산 뭐 자기네들이 한 소행이 있는데 뭐 되리라 생각하면 그건 너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됐단 말이야. 되고서 그 기사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전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 갖고 거봐. 그러니까 금정구청장 그 나온 사람한테 그 전화를 해 갖고 거봐. 열심히 뛰면 되잖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열심히 뛰어 갖고 된 겁니까? 예? 한동훈 보고 찍어준 거지. 그 후보자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할들 누가 쳐다봐요? 그 후보자를 누가 쳐다봅니까? 그 후보자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예? 그렇게 아직도 이 진실을 갖다가 분석할 줄 모르는 그게 용산이다. 너무 답답하다. 근데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뭐 독대를 하고 대화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냥 평행선을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평행선. 예. 지금 그냥 제가 예언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냥 용산의 패러다임하고 한동훈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이렇게 겹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게 없어. 만나는 지점이 없어. 한동훈은 그거를 갖다가 그 마지막 기회다.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지금 우리의 그 상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울경 대우 경북에서 여론조사에 보면 왜 부정평가를 하느냐? 제일 큰 이유가 뭐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1 위란 말이야, 1 위.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떨어지게 당연하지만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동훈의 패러다임이고 지금 용산의 패러다임은 뭐야? 거봐. 그래도 거기가 보수 지역이고 열심히 네가 뛰니까 결국은 이기잖아. 우리가 잘해 갖고 이기잖아. 결국 이 얘기입니다. 예. 용산은 아직도 지가 잘하는 걸도 알고 있어.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간 이 키워드가 뭐냐? 변화하고 쇄신입니다. 변화와 쇄신. 이렇게 찍었잖아요. 키워드 두 개. 예. 변화와 쇄신을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견뎌낼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 번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자, 2 번에 있어서는 이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에 정치개혁하고자 소리 높였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 의정 협의체 등 의료 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료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두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강행해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두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 해소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한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 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입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 발 앞서 챙기겠습니다. 상승 경제와 격차 액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결국은 민생,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여야 의정 합의체. 아니 근데 정말 용산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의대생 휴학을 갖다가 승인한다. 그걸 대학 자율에 만들겠다. 그 얘기를 갖다가 추석 전에 얘기하면 어디 덧납니까? 예? 추석 전에는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밀어붙일 듯이 막 그렇게 해갖고 깨박을 쳐놓더니 이제 11월이 다 돼 가니까 11월 되니까 슬그머니 뭐라 그래? 그래 그건 니네들 자율에 맡긴다. 대학이 그냥 알아서 휴학 그거 처리해라. 아니 이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정말 이 윤 대통령의 성격은 그냥 왕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 MBTI로 따지면 완전히 P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2 성향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말만 들으면 떨어진다. 고때 결정하는 거. 예.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냥 기차 다 떠난 다음에 다 깨박친 다음에 이제 와서 휴학하는 거 대학 자료에 맡긴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금투세는 지금 왜 범죄당이 미적미적거린다고 그랬죠? 11월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장애 집회를 해갖고 이 정부를 갖다가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앞장서줄 투사들이 누굽니까? 민노총하고 한노총이잖아요. 결국 노조들이 그걸 갖다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갖다가 왜 이걸 안 하고 있느냐? 노조들 비유 맞추느라. 음? 그래갖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동훈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게 폐지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예,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높이자. 이건 완전 슬로건이죠. 그래서 이 격차, 뭐, 격차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경제적인 격차,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력의 격차,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줄이고, 기회는 넓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생 중에서 청년에 굉장히 관심. 제가 영면접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영면접,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청년들 100명을 갖다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청년 100명이 한동훈을 면접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영면접.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년의 지지를 안 얻고는 앞으로는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청년이 지지 안 하면 그게 대선이건 뭐 지방선거건 무슨 선거건 간에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 국힘의 1순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그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아, 예. HHA님, 한동훈 당대표 되면 죽을 것 같다. 김대만 녹취록은 김건희는 멸종하네. 예, 그 얘기도 있었죠, 녹취록에. 구루미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구루미님. 음. 대표님, 100일 넘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했죠. 예, 답답합니다. 다른 세상서 사는 사람들, 용사는 어찌 저리 생각을, 그러니까 딴 세상에 사는 거죠. 예, 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예, 일루전디님, 한 대표님, 힘들게 하려고 일부 못된, 그, 윤통, 예, 영식빵님 죽기 전까지 맞아야 불어. 죽기 전까지 맞아야 돼. 용산 끝까지 간다. 일 키우는 재주는 알아줘야지. 예, 정말 일 키우는 재주가 있습니다. 예. 캔님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HH님, 한동훈 대표님, 국민의힘 확장해서 정권제작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으려 하시는데 장애물이 많아 힘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일. 무슨 정신병자인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영부인이 당대표 욕하고 품격 일도 없다. 예.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예. 전화기 뺏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청년에 대해서 한동훈이 아주 특별한 그 배려와 관심이 있습니다. 청년의 삶과 기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 길 역시 청년에 있죠. 최근 영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힘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힘 TF팀을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방안들을 확실히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하고 진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제,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발전 전환은 국민의힘이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제초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요, 절대 누가 써준 얘기가 아닙니다. 대개 보면은 이런 그 당대표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거를 연설문을 써줘요. 예, 써주고 그 써준 거에다가 그냥 보고서 본인이 좀 수정할 거 그냥 한두 문장 이렇게 수정해 갖고 되게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요. 완전히 한동훈이 그동안 얘기했던 철학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예. 뭐 청년 정책을 우선시해 갖고 뭐 TF팀, 청년 TF팀을 그렇게 운영하겠다. 정치 개혁, 국힘만 정치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하겠다. 잠깐 그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뭐 간첩법 얘기 뭐 그런 뭐 대공수사권 얘기 정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갖다가 아주 종합적으로 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꽃님 밤마다 똥 싸놓고 계속 싸놓고 하다가 한 발짝만 놓을 수 있는 건 남았을 때 움직여 볼까 한다. 지네들이 싼똥이 지네들한테 묻는지도 모르니. 예. 정말 HH님 청년들 유권자는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불효인이 영면접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역시 젊은 당대표 계시니 당이 젊어지는 듯. 예. 저도 아주 영면접 걸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 사회 본 그 여자 청년 아주 똘똘하고 정말 그런 청년들이 좋은 정치인으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3.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생각적으로 복원했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자세 대북 외교에서 탈피해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습니다. 방산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대통령이 앞장서 민관이 글로벌 세일즈에 나섰죠. 세계 국제 지수 편입에 성공해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 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하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입니다.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보시는 대로 한동훈은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는 쌍욕을 하고 있고 개무시하면서 그렇게 푸대접을 하고 무슨 뭐야 식당 같은 데 타이블을 놓고 앉아 갖고 훈계하듯이 딱 손 테이블에 얹고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그다음에 딥다 전화 걸어 갖고 그 뭐야 그 뭐 허영아한테 그렇게 한동훈 그 쌍욕을 하면서 "억울하다. 자기 분하다." 이렇게 그냥 1 시간 넘는 통화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찍잖아요. 뭘 잘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뭘 잘하느냐. 탈원전 했고 원전 수주했고 뭐 원전의 르네상스 했고 방산 수출 비약적으로 늘렸고 저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노사 관계에서 그런 그 뭐 건설 폭력과 화물 연대 파업 그거 잡았고 또 4대 개혁을 갖다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하는 걸 시도하고 있고 어쨌든 극 칭찬을 하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다 이거야.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윤석열을 까는 게 아니다. 인간 윤석열을 까는 게 아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잘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가렸다고요? 김건희 리스크에 가려져 갖고 핏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만 잔뜩 처먹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란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 분명히 기자들이 질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굳이 이 공식 문장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런 성과들이 몇몇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 갖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 20%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김건희 리스크가 뭔지 그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그 윤 정부에서 한 모든 그 공적인 성과가 다 그냥 묻히고 오히려 욕만 먹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꽃님 한동훈은 윤석열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윤석열과 측근들은 이해를 못하니 기가 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용유님, 대한민국은 몇백 년에 나올까 말까한 이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 한동훈 차기 대통령님 보이고 하늘이 내리신 이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 한동훈 차기 대통령 대세를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김건희도 윤심도 민주당도 막을 수가 없다. 한동훈 차기 대통령님 만세!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킬 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차기 대통령님한테 질투심에 붙어서 노망을 떨고 있는 윤통과 김건희 아웃. 예. 주윤희님, 한동훈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거를 갖다가 정리해서 썼다는 게 너무 신통하고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았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에 당과 정의 선거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의 터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차오기 전에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 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하죠.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 당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지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애국심도 도전 정치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불패하고 국민들도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갖다가 놓치면 우리는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게요. 이 타이밍을 의료 개혁을 갖다가 왜 도대체 총선 전 3개월 전에 왜 의료 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는 거예요? 총선 끝난 다음에 의료 개혁하면 안 됩니까? 그 3개월 미리 한 거나 3개월 뒤에 하는 거나 뭐가 달라집니까? 예?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도대체 황상무, 핵발 사건, 무슨 호주 대사, 이종섭, 아니 그걸 갖다가 왜 꼭 그렇게 보내지죠? 설사 잘못해서 보냈다 치자 이거야. 그럼 빨리 컴백을 시켜야지 왜 2주 동안 질질 끌다가 총선을 폭망시켜 먹고, 응?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파 잘못 들었으면 빨리 그걸 갖다가 수정하고 교정해 갖고 대책을 세워야지 왜 대파 잘못 흔들어 놓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질질,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예? 이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의 그 인생관에서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일도 이게 할 때가 있고 뭘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이게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가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타이밍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감찰관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래도 못 알아들어. 왜? 걔네들은 이게 타이밍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걸 언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래. 휴학하는 의료대생들은 그냥 대학 자율에 맡긴다. 아니, 이게 타이밍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뒷북 쳐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무슨 제2부속실 만든다? 지금 제2부속실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2부속실 만든다는 게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 1년 전부터 만든다. 지금 이제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다 개빡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제2부속실 안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나 빨리빨리 시행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정말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속 터집니다. 예.
HH님, 경기도 사는 우파 미혼 여성이 우파 배우자 남자를 만나는 것이 희망이었답니다. 수혜고 만나면 총각들은 거의 좌파였답니다. 그 소리 듣고 좌파로 기울어진 젊은 유권층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는 우파가 거의 없다. 만나니까 다 좌파더라. 네, 정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음, 구루미님, 일부러 지려고 작정을 했다. 캔님, 미국 대선과 제명이 1심 선고 이후에 세계 3차 대전 발발 직전인데 변수가 많아요. 진짜 탄핵물이 시작될 것 같네 걱정이네요, 용산. 예, 어쨌든 11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장애 집회도 아주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야 그 장애 집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이재명은 무죄다. 그걸 갖다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지금 무려 이재명은 무죄다에 서명한 사람들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2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100만 명을 갖다가 목표로 해갖고 지금 그러고 있고 이미 장애 집회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 집회가 뭐냐? 11월 15일 날 첫 번째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법원 앞에서 그 선고를 하는 그 법원 앞에 모여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시위 데모를 하자. 이걸 갖다가 미리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갖고 지금 그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겠죠. 음, 음. 알파가 들어왔어. 기다리다 못해갖고 알파가 들어왔어요. 예, 브레이님, 윤통의 가장 큰 실책은 언제나 타이밍을 놓치는 것. 예, 예, 예. 알파가 기다리다가 들어왔어요. 예, 예, 반짝반짝 장은별님, 선생님, 김건희를 콜센터 전화 교환소 아르바이트 전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전화 교환소로 차라리 알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알바잖아요, 그거는. 예. 자, 다섯 번째. 이가 좀 명언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 정치 재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말씀드린 시 한 구절입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이 말 정말 멋있지 않아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 옳지 않다. 이게 뻔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뻔히 어떻게 될지 아는데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 안 하면 뻔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아는데 이 특별감찰관 이거를 갖다가 시작하지 않으면 뻔히 어떻게 될지 아는데 어떤 태풍이 불어올지 뻔히 아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뭐야?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폭풍을 갖다가 왜 도대체 그 윤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여사는 못 볼 건가요? 예? 정말 답답합니다. 예? 왜 그 사람들만 못 보는 걸까? 예? 모든 사람이 이 폭풍을 보고 있는데. 음, 정말 답답합니다. 자, 여섯 번째. 민주당에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동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 기술 전술하는 황당한 말 대신에 북한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셋째,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업 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은 지금 혼란을 원하는 거잖아요. 혼란을 왜 원합니까? 혼란스러워야. 안정이 되면 안 되죠.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이 되면 안 되고 막 혼란스럽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래야
민주당이 11월부터 추진할 그 대통령 탄핵이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야 의정 합의체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쨌든 간에 각종 영역에서 혼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의료 대란이 계속 일어나야 자기네들 얘기가 먹힐 거 아니야. 이 의료 대란의 문제는 뭐다? 다 윤석열 김건희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야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정면으로 찍은 겁니다. 너희들 민생 맨날 얘기하면서 왜 이거는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거 모를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북한하고 그 러시아 참전 문제, 그 지금 범죄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군하고 합동 훈련하는 거지 전쟁에 파병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게 범죄당들 주장이잖아요. 이게 파병이 아니라 그냥 합동,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 합동으로 하듯이 러시아와 북한이 그냥 합동으로 하는 거래. 그런데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북한군이 전멸했다. 한 사람 빼고 전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아니 직접 싸운 그 우크라이나 군에서 그렇게 그 보도가 나간 거잖아. 자기네들이 전멸을 시켰으니까 전멸했다 그러지. 자,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한 명을 갖다가 몸을 뒤져보니까 신분증 같은 게 있어요. 그 신분증이 뭐냐? 몽골족의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군한테 그걸 갖다가 러시아군 군복을 입혀갖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태생이냐? 아시아 사람이니까 몽골족이다. 이렇게 갖고 신분증을 해갖고 마치 러시아군이 싸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그렇게 디자인해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전멸을. 생존자는 단 한 명. 예. 음. 거기에 대해서 범죄당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하는 게 아니래잖아. 북한군이 총훈련하는 거라잖아. 러시아 군사하고 합동훈련하는 거지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범죄당 얘기를 갖다가 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IQ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예? 도대체 그 192명을 갖다가 그 국회에다가 쳐넣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 인생은 어떻게 살지,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하루 세 끼는 제대로 먹고 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대담을 갖다 어쩌고 저쩌고. 그 만나더래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더라도 이재명의 무슨 사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이재명은 지금 범죄자로서 그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무슨 사법 시스템을 얘기하겠느냐. 범죄자고 무슨 놈의 사법 시스템을 운운을 해요. 그리고 뭐야 말싸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오직 민생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뭐야? 금투세 폐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야 의정 그거 합의체에 출범하고 이런 민생을 위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지. 무슨 뭐 정치적이고 뭐 사법 시스템이 어쨌느냐 못 되느냐 그런 얘기는 이재명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주제에 대한 자격이 안 되는 거. 왜? 현재 지금 피의자고 그걸 갖다가 뭐 11개인가 12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 재철주의 주제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 선동 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8. 토지개혁과 한미상호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중화공업으로 지금의 상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문제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습니다. 애국심과 도전 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시작된 변화의 세지는 넓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우리가 변화와 쇄신 없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보면
토지 개혁을 하고 무슨 뭐 방위 조약을 하고 이런 그 뭐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뭐 김영삼 이런 대통령들이 다 뭐 어떤 대통령이냐? 변화와 쇄신에 성공한 대통령이라. 그런 우리 역사를 갖고 있는 국힘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화와 쇄신을 멈추면 안 된다. 이게 당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 전체 정치계에 변화와 쇄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의미가 뭐냐면요. 뭐 말 잘하고 천재적이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동훈이 정치계에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 정치가 이제 새로운 피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낡고 수구적인 옛날에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은 다 퇴출이 돼야 되고 정치계의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바람직한 세대 교체. 그 상징이 누구냐? 한동훈 당대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을 갖다가 21대 대통령으로 반드시 세워갖고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 구름이님, 폭풍 속으로 너무 좋아요. 울 대표님, 참 책도 많이 읽으셔서 아는 것도 많고, 네이버 댓글 달러가 보면, 조명의 지지자들은 걱정입니다. 와, 단합은 대단해요. 주윤희님,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음악도, 예, 정말 준비된 대통령감입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장문의, 장문의 그 메시지를 갖다가 저희한테 드렸습니다. 자, 아홉 번째.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살이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를 선순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상승경제의 7법, AI 산업 집중 자원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 잘된 놈에게 투자한다는 의미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의 흐름에 올라타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로 쓰자는 것입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다 같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 다 같이 다 같이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뭐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항상 그 한동훈 대표의 결의가 있잖아요. 싸워서 죽더라도 서서 싸우다 죽겠다. 이거잖아요. 왜?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싸우더라도 서서 싸우다 죽겠다. 이런 각오가 지금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 분배, 성장과 분배를 갖다가 아주 균형 있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AI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선점을 하자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 갖고 돈을 왕창 벌어 갖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앞으로 그 잘 나가는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선점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과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익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갖고 등 떠들고 뭐 배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결국 복지에 써 갖고 결국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살게 하는 그 과실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범죄당의 그 전략은 뭡니까? 25만 원씩 뿌려 갖고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있으면 회사를 갖다가 그냥 청산을 시켜. 문을 닫아. 그래 갖고 그걸 팔아. 그래 갖고 그 돈으로다가 12조 파니까 12조가 나와서 12조를 갖다가 그냥 25만 원씩 뿌려. 그러고 땡치지 하는 거야. 그럼 그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다음에 내년에는 못 먹고 살 건데. 후년에는 못 먹고 살 건데. 이게 범죄당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문재인식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 대도 안 되는 무슨 놈의 뭐 소비를 진작시켜 갖고 뭐를 한다? 갖고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 때려 붓는데 그래 갖고 빚을 갖다가 천조국을 만들었는데 문재인이 결과가 뭡니까? 부동산가 올라가고 완전 깨박치고 지네들은 다 챙기고 결과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의 어떤 경제 방향이나 이런 복지나 성장에 대한 균형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춰져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예.
정말 이런 정치인 보셨습니까? 여태까지? 예.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열 번째. 100일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과 당원분들께 고맙습니다. 비판해 주신 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오감에 뱉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시게 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끝까지 그 맺은 말도 뭐예요? 끝까지 오직 그냥 국민, 국민 걱정하지 마시라. 어떻게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해 주냐.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정말 그거 송구하다. 정말 죄송하다. 이 걱정된 상황을 만든 이 정치인이 너무 송구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김건희를 미스크를 만들어낸 이 윤 정권, 내가 어쨌든 간에 바로잡겠다. 너무 송구하다. 국민들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서 이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한동훈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예. 정말 처음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H님, 민주당에서 살아남으려면 또라이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또라이당 지지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개혁으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합니다. 구름이님, 정치계 다크호스 울 대표님,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울 대표님 최고. 예, 새별님, 깨끗하고 반듯한 투명한 대표님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예, 맞습니다. 구루미님 저도 동의합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한통령 채널을 좀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예, 이런 한동훈을 갖다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서 결집해 갖고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김어준하고 한번 붙어야 됩니다. 예. 대선을 통과하려면 김어준하고 안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어준의 그 지금 유튜브 채널은 166만 명이야 벌써. 이제 그때 가면 한 200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수구 세력은요 김어준하고 싸울 생각은 한동훈을 뒷대 욕을 하지만 김어준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동영 채널로 정말 찐우파들이 결집을 해갖고 대선 국면에서 그 166만의 김어준 채널 뉴스공장하고 한판 붙어갖고 우리가 압도를 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21대 대통령으로 꼭 만들자. 이게 한통령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구루미님, 국힘 유튜브에 쇼츠로 대표님 영상 너무 좋아요. 그 내용. 예. HH님, 님, 소유가 펑펑 나와 잘 사는 노르웨이도 찌찌명 세금으로 코주기. 그렇죠. 예. 정말 그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 찌찌명과 그 범죄당의 발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강 신드롬 노벨 문학상으로 인해서 지금 열풍이 불고 있어 갖고 출판계가 굉장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벨 문학상에 영광스러운 한강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그 골수좌파 그에 또 이 어두운 얼굴이 있죠. 그래서 제가 특집으로 10월 12일 날 한강의 두 얼굴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얘기한 주제는 뭐냐? 한강의 에고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레슨이 뭐냐? 제가 그 학문적으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학문적인 어떤 설명을 했습니다. 이론을 갖고 채식주의자라는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을 해서 왜 글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한강의 에고는 얼마나 지금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자세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멤버십을 갖다가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셔갖고 지금 한통령 방송 멤버십 5개로 돼 있거든요. 검사, 검사장, 법무장관, 당대표, 대통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뭐 어떤 멤버십이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으로 또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응원하고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공의 원리를 잘 받아가셔갖고 꼭 성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통령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브레인포톡스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면 루비아나님,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면 검사 등급 축복받은 리치님, FN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브레인 보톡스님이 그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동영 채널. 아이고, 벌써 9시 반이 넘었네요. 예,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렇습니다. 예, 구루미님, 빠르게 성장하시네요. 한통령도, 네, 광고해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김어준을 가려면, 166만을 가야 돼. 그래야 김어준하고 이제 맞다이를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음. 샬로님, 한동훈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많이, 한동훈 생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한동훈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힘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한동훈 채널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방문에도 좀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느냐? 그 대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게 그 뭐야 7개월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대선에 뭐 1년 반 그 국힘의 룰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민주당도 그렇게 돼 있다가 고쳐갖고 이재명은 언제든지 이 후보로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대선 후보로. 근데 국힘은 아직도 그걸 고치지 않아갖고 그 1년 반 전에 수표를 내야 돼요. 당대표, 예,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해갖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공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당권이 분리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그거는 헌법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개인적으로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그거는 그 민심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심과 민심에 따랐다. 왜? 당심과 민심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압박을 해서라도 그걸 고칠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한 대표 오늘 그 얘기한 걸 보세요. 그 기자회견 한 거 45분 그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그건 당심하고 민심에 따르는 것이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민심이 동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러면 뭐 당원들이 그걸 바꾸지 않겠느냐. 압박을 넣어서라도 뭐 당권 대권 분리 그걸 갖다가 바꾸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영 채널에 가입하면 그냥 한 달에 그냥 1,000원, 2,000원만 내시면 3개월만 내면 책임 당원이 돼요. 책임 당원이 되면 투표권을 가져요.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그 대선 국면에서 김어준하고 한번 정면 승부해갖고 꼭 한동훈을 갖다가 21대 대통령을 만듭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아이고, 이렇게 또 긴 방송, 1시간이 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네,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저녁 7시 10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제가 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그다음에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한통영 방송으로 반갑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